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오던 제주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었죠. 항공기가 급강하면서 승객들은 20여 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입니다. 좌석마다 비상운항 때 작동하는 산소 마스크가 매달려 있습니다. 승객 152명을 태운 이 비행기에 기내 압력 조절 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건 이륙 48분 만인 오전 7시 18분쯤. 당시 18,000피트, 5.4km 상공을 날던 조종사는 비행 고도를 8,000피트로 3km 정도 급히 내렸습니다. 별도 기압 조절이 필요 없는 10,000피트 이하로 낮춘 겁니다. 산소 마스크도 내려왔지만 일부는 작동을 하지 않았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압이 높아지면서 일부 승객은 귀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애기들도 막 계속 울었어요. 아파가지고 진짜 무진장 호소를 했고 아픈 사람,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은 앞에까지 걸어 나와서 승무원한테 호소를 했으니까. 해당 여객기는 정상 고도보다 낮은 상태로 20여 분을 날아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켰고 제주 김포 노선에서 5편이 결항돼 6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륙 전에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었고 승객들을 최종 목적지인 제주로 모셔와야 되니까 김포를 회항하는 것보다는. 제주항공은 지난 2011년에는 조종사가 기내 압력 조절 장치를 실수로 작동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7년 전 생산돼 지난달 제주항공에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제주로 급파해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편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기 관련 피해 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과 관련한 신고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항공사 가운데 25%를 차지했습니다. 여객 10만 명당 접수 건수도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와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가 많았습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제주도는 김방훈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내 최대 이슈인 제2공항 문제가 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방훈 예정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시간이 걸려도 소통하고 설득하겠지만 제2공항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변경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정무 기능에 대한 이런 확대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무와 행정을 하는데 업무 분담을 하는 그 내용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균등한 그 내용으로 되고 저는 분명히 개인 소신으로 이안을 찬성을 했습니다. 자식과 가족들이 편법으로 농지원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곧바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님들도 다 이게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다 이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다 이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재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나는 이게 농업회사 법인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공직 입장이 되고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심어서 놔둘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아마 조경수를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아마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청문위원회는 김방훈 예정자가 공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이 제주도의 역량과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상 적격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주도는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방훈 정무부지사 임명식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에 따른 기대와 의료기관 양극화에 따른 우려 등 양측면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이란 과연 어떤 병원이고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설립을 신청한 서귀포시 제주 헬스케어타운. 이곳에 빠르면 2017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 진료 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섭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면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이윤이 나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없고 인건비와 시설 투자 등에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다릅니다. 병원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을 배당하느냐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은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2002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병원을 짓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자 정부는 2004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계 영리병원이 허용됐고 다음 해엔 국내 비영리법인도 외국 법인과 합작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절차는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의 인식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박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의료 관광객은 5,200여 명. 외국인 관광객의 0.1%에 불과하지만 체류 기간과 지출 비용은 일반 관광객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되면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현재의 2배인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병원 내 인력 134명을 비롯해 1,7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의료 목적의 체류객이 그야말로 가장 여기에서 지출 단가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연관된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객당 단가와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고급 관광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주로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선진 의료 기술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병원과 출혈 경쟁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국인을 진료하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보험공단의 감독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시술도 가능한 데다 국내 병원들이 합작 형태로 잇따라 영리병원을 설립할 경우 전반적인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병원비 통제를 그 어디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 국민의 전 도민의 피해로 올 것입니다.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영리병원.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국내 연구진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 기술은 국내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연구원이 개발한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압이나 전력을 조절하는 반도체인데 기존 규소 반도체보다 전력을 덜 쓰면서 열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전기자동차 분야에선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부품입니다. 특히 열 발생이 적기 때문에 냉각장치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 연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사용해 전기자동차의 연비를 5% 이상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탄화규소 다이오드 기술은 종전보다 칩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손실 지수도 5분의 1로 낮추었습니다.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억 5천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10억 9천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업체는 오는 2018년 정도면 양산이 가능하고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짐으로써 이쪽에 이제 저희가 선점에 나가서 전체적인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전기자동차 연구에도 큰 진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요즘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공기가 점점 탁해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아쉽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은 10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에도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고은실 관장과 직업 재활훈련생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이 25만 486원, 외도초등학교 5학년 2반 박지은 학생 가족이 28만 8,150원, 신은기 씨가 50만 원, 제주 애월체육관 고희경 씨가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에 동참하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귀포시 강정동 일주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우모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우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차귀도 서쪽 44km 해상에서 완도 선적의 20톤급 체납기 어선인 D호가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경비함정으로 사고 어선을 한림항으로 예인했고 선장 55살 이모 씨 등 선원 8명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제주도 교육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학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